안녕하세요. 돈되는 상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부터 자녀 출산,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 등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복지부는 양극화 심화, 대내적 경제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첫 번째로 저소득층의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2023년에는 5.47%로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는데요. 기준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는 58만 3,444원, 4인 가구는 153만 6,324원인데요. 2023년에는 5.47%가 인상되어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이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35%로 인상되면서 1인 가구는 72만 7,262원, 4인 가구는 189만 337원으로 인상되어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 조건이 이중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3년에는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 및 6대 중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16만 5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6만 6천원 이하, 혼합가입자는 16만 6,900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비는 입원 외래 진료가 가구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대상 질환으로 입원 진료, 모든 질환, 외래 진료는 6대 중증 질환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에서 80%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80%까지 지원을 받고, 기준중위소득 대비 50% 이하는 70%, 기준중위소득 대비 50%에서 100% 이하는 60%, 기준중위소득 대비 100%에서 200% 이하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연소득 기준이 기존 15%에서 10%만 초과를 해도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을 하고요.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6대 중증 질환에만 국한되어 지급되던 것을 모든 질환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며,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인데요.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하여 1인 가구는 58만 3,400원, 2인 가구는 97만 8천원, 3인 가구는 125만 8,400원, 4인 가구는 153만 6,300원까지 인상됩니다. 신청 대상은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사항으로 인해 생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시군군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는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상병수당 급여 도입인데요.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시범사업 진행 후에 25년부터 제도화를 통해 업무의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는데요. 상병수당은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자의 소득의 일부를 보존해 줍니다. 대상자는 최저임금의 60%를 보존해 주게 되는데요.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원받고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보존 금액도 오르게 되겠네요. 다섯 번째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만 1세의 경우에도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4년에는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행의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30만원에서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최소 가입은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1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69년생 이후에는 무조건 65세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하고 연금 수령 시기도 임의대로 늦춰 놓았음에도 국민연금 감액이라는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감액 제도에 대한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은 분명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건 맞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 제도인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영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한 국민들이 감액이라는 악법 없이 납입한 만큼 평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같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